아. 자, 그러면은 그 유형 7번으로 가볼게요. 자, 유형 7번에서는 61번 하나만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61번. 차이점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모집단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전국연합 학력평가 응시생 1600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가채점을 했어요. 이렇게 1600명만 뽑았습니다. 가채점을 했더니 평균은 지금 따로 안 나와 있네요. 그냥 뭐 X바 1이라고 할게요. 뭐 지금으로는 스몰 X바 이렇게 많이들 쓰죠. 자, 얘는 모르는데 여기서 표준 편차가 16점이 나왔대요. 이 표준 편차 16점은 그러면 뭐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어?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자, 1600명을 뽑아서 뽑은 700명이 그 표준이면 그치? 표준 편차랑 표준 편차랑 아니 표준 편차는 아니잖아요. 자, 모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셋 중에 뭘까요? 표본 표준 편차죠. 여기서 나온 S가 지금 16점이라는 거예요. 어? 저 이거 누가 미안. 내가 짓진 않아서 되게 헷갈리지? 아니, 종류만 여러 개라서 이게 표본 평균이 변수로 작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표본 평균, 그러니까 X바의 평균, X바의 표준 편차인데 그게 X바의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면 편한데 그게 한글로 풀었으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돼버리죠. 되게 좀 웃기긴 하지만 자, 어쨌거나 이게 지금 16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어디다 갖다 쓴다고요? 그렇죠. 우리 모 표준 편차를 몰라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뽑아낸 우리가 정리한 표본 표준 편차 요거를 갖다가 써서 얘 대신에 16으로 갖다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요거 갖다가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본 표준 편차를 시그마 대신 쓰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신 갖다가 쓰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문제에서 표준 편차가 주어졌다. 그게 모 표준 편차를 주건 표본 표준 편차를 주건 모 표준 편차로 생각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표준 편차 주면은 다 모 표준 편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것만 아니면 돼요. 요걸로 착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표본의 크기가 1600명짜리 그렇죠?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이 몸담고 있는 이 표본 집단 전체 이건 X바가 아니지. X바의 정경포를 따로 뽑아내줘야 돼요. 그럼 얘는 M이고요. 그럼 루트 N이 지금 얼마? 40이죠. 16을 40으로 나누니까 0.4가 되겠네요. 괜찮죠? 이거를 갖다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추정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신뢰 구간은 몇 퍼센트? 95%로 들어갔으니까 1.96? 1.96이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95%로 들어갔으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 요거 정리해서 집어넣어서 정리해준다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X바 1 플러스 0.4 곱하기 1.96. 자, 얘가 9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때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해달라.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해달라. 사실상 베타 빼기 알파라는 것 자체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달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는 2배의 0.4 곱하기 1.96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야? 8배. 숫자가 좀 그렇다. 0.8배네. 0.8배. 86이 48. 48. 89, 72. 8인 8. 1.568. 괜찮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겁니다.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뭐 그냥 해야죠.
자, 그러면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수능 문제로 하나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65번 하나만 가봅시다. 65번. 어우, 되게 빠르다. 잘했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 모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해서 평균해버린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는 100개를 뽑아서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표본 평균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왜 기호가 같아요? 다르다니까. 라지 X바랑 스몰 X바야. 아하. 그거를 나는 라지 X바 1이라고 쓰고 있는 거고. 아. 근데 이거를 또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걸 가지고 다시 보남수로 갈 수 있다고요? 보남수는 모집단 그걸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 얘는 표본 평균인데 저 조그만한 표본 평균 X바 1이잖아요. 쟤는 결국에 표본 평균의 정교분포, 표본 집단의 정교분포죠. 표본 집단 정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따라가니까 저걸로 M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시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런 식으로 바꿔야겠네요. 걔를 바꿀 수는 없는데. S가 이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 잠깐 S가 그거니까 S가 표본 표준 편차 S가 500인데 S로 이거를 생각한다고요? 그치. S를 시그마로 생각해서 문제 푼다라는 거야. 왜요? 대신 쓰는 거야. 모표준 편차를 알아야 모평균 추정을 하는데. 이게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구나. 그치. 근데 왜 이렇게 호호, 아까 저기 있잖아. X바 1 빼기. 그죠? 실내계수 곱하기 루트 M 시그마. 그냥 퉁쳐서 이것도 퉁쳐요? 걔는 퉁치는 거 아니야. 걔는 그냥 갖다가 쓰는 거야.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이 그 실내 구간 안에, 아니 실내 구간이 된다.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이 Z가 1.96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니까 그 안에만 있으면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거든. 이거 두 개를 그냥 갖다가 하는 그러니까 저기 표본 평균에 대한 정교분포 중에서 우리가 그 표본 평균 하나를 X바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상 이거로 계산하나 이거로 계산하나 값이 똑같다는 거야? 아니야, 그거랑은 달라. 그건 아니야. 뭐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거 앞이랑 다를 게 없잖아. 똑같다니까? 앞에 거랑 똑같아. 똑같이 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값이 다른 것이 똑같다는 거죠. 그치. 결국에는 어떻게 구분해요? 현장에 나와지 아무 생각 없이 바인데 이러고 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는데 그 디테일함을 수능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평가원장을 쳐버려야지. 화이팅. 그래서 답 내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이게 앞에 유형 6번하고 문제풀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줬기 때문에 그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로 생각해 주세요. 딱 그거 하나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유형 6번과 문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했어요. 이걸 해서 원래 거를 가는 거예요? 그죠? 모집단. 모집단은 못 구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또 뽑는 거예요? 아니야.
혹시 저 이해됐을까? 아 근데 표본 표준 편차가 16인데 저기 시그마에다가 16으로 쓰냐고? 그게 아까 저 왼쪽에서 동그라미, 모집단 동그라미에 노란색 화살표로 간 거 대신 사용한다고 써있죠. 추정에 한해서만. 왜냐면은 모평균을 추정을 하려면 결국에는 실내 구간 안에 모표준 편차가 들어가요. 근데 모표준 편차를 실제로 구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일은 없겠지. 그러면은 모표준 편차를 어디서 갖고 올까? 대신해서 표본 편차. 그쵸? 그래놓고 원래 추정하는 것과 똑같이 풀면 그냥 끝나요. 아 네. 오케이. 그래서 유형 6번과 유형 7번은 구분을 못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유형 6번과 유형 7번은 구분을 못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여지까지 지장이 없었던 거지 앞으로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줄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갖다가 쓴다. 딱 요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갖다가 쓴다. 지장이 기계에서 이러면 어떻게 나와? 문제풀이 자체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문제풀이 자체는. 근데 개념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개념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에 이제 나오긴 좀 쉽지 않겠지. 근데 기억니은 것은 아니지만 그쵸. 계산이 아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사설에서 나오던 거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인데 표본의 크기를 10개를 뽑았어요. 표본의 크기를 10개를 뽑았는데 잠깐만. 그 별량 10개가 80, 80, 80, 90, 90, 90, 90, 100, 100, 100이 나왔다고 칠게요. 잠깐만.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가 x1이 5평균이 아니다? 미안. 9개를 뽑았다고 칠게. 근데 점수가 80, 80, 80, 80, 90 하나고 100, 100, 100, 100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9개 뽑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모평균을 95% 신뢰 구간으로 추정 한번 해볼게요. 추정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Z의 크기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95%라고 한번 잡읍시다. 자, 실제로 추정 한번 해봅시다. 퀴즈. 화이팅. 추정 한번 해볼게요. 아, 잘 만들었다. 숫자 깔끔하네. 싹 다 구해야 돼요. 싹 다. 실제 리서치 조사가 저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몇 개 안 된 걸로 지만 거지. 네, 수능에서는 아직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사설에서는 한 번씩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아니, 좀 풀어. 좀 풀어. 이것도 라지 X바가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스몰 X바로 쓴다고. 이거는 실제 표본 평균이야.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상수. 그니까요. 응. 근데 라지 X바라면서요. 여기 앞에는 아니,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라지 X바는 얘만 라지 X바예요. 이 표본 평균 변수. 그리고 얘는 상수로서 표본 평균 내가 뽑아낸 거. 근데 그게 현행 교육 과정상에서는 스몰 X바로 많이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거야. 라지 X바 쓸 문제가 없는데. 없어, 아예 없어. 라지 X바는 변수일 뿐이야, 그럼 변수. 이거랑 이거 차이가 뭐? 없다니까? 근데 이건 뭔 소리야 이게? 왜 이거 두 개를 구분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모표준 편차를 다 준 거예요. 얘는 표본 표준 편차를 준 거고 모표준 편차가 없어요. 근데 모표준 편차랑 표본 편차랑 퉁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 똑같은 거야 사실상. 근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쓴다라는 그 사실이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것 뿐이라는 거지.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 이게 그냥 모표준 편차를 준 거야. 편차고 그냥. 이거는 그냥 표본 표준 편차. 그렇지. 그래서 대신 쓴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 문제도. 대신 들어가면 뭐 그러니까 한번 풀어봐. 다 아직 안 구했는데 잠깐만. 금방 끝날지 모르는데 잠깐만. 아직 아닐 수도 있어. 숫자가 안 깔끔하다. 그렇죠? 미안해. 이거 루트 나오는 게 맞아요? 일단 루트는 안 나와요. 이건 맞아요. 잠깐. 거의 다 나왔어. 얼마 나왔죠? 일단 90. 분산이 그 편차가 이만큼 있으니까 편차 제곱하면 저 그 전체 개수에다가 이거지만 이거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지금 n이 9니까
이만큼 나왔을 거고 예. 나도 실수했어. 근데 루트 안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자연수로 떨구려고 그랬는데 자연수가 아니고 분수가 나오는 뿐이지 루트는 안 나와요. 그 계산할 수가 있어. 제가 접근을 반대로 했는데. 아니요. 평균 구하고 그 분산 그 편집된 쪽 구하려고 이게 제곱 평균을 구하고 있었거든. 지금 이게 제곱한 거 봐도 9로 나누는데 이게 분수 나오는. 분수가 나오긴 하더라고. 아 미안. 분수가 나와. 분수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걸 평균 제곱 설명했을 때 이렇게 나서 어떻게 보면 되는데 그 분산이 200인데 그럼 이거가 이거잖아요. 그거 아닌데. 아 잠깐만. 지금 실내 구간 다 모분선은 분산번호로 달라요. 이게 모분 이렇게 표 분산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101 그러니까 n이 1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거 내가 그러면 되겠어.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저거 S제곱하는 거 써야 돼요. 아 당연히 얘네 지금 표본인데 표본 나올게. 예. 표본의 크기가 9짜리. 근데 이게 n이 9니까 하면 오 맞았어. 이거 반대도 해줘야 돼요. 맞아. 딱 그거야. 오케이. 봐봐. 오케이. 예. 오. 분수가 나오는데 미안. 저기 n-2가 자꾸 했거든. 그치? 저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총정리해서 그냥 만든 문제예요. 총정리해서 만든 거. 이게 무슨 문제인지가 되게 좀 헷갈릴 텐데 이거 말했어요? 아 오케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이게 아니 표본 분산을 한 번에 그게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치? 미안. 오 맞았어. 오케이. 선생님 있잖아요. 원래 분산 응. 2x 제곱 빼기 2x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근데 왜 저렇게 구해요? 저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죠? 원래 평균은 이거 싹 다 더해서 9로 나누죠. 근데 그거를 분포표로 놓고 보면은 80, 90, 100. 그럼 얘는 9분의 4, 9분의 1, 9분의 4.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것도 어차피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냥 얘는 별량이 무식하게 나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걸로 구하건 이걸로 구하건 똑같아요. 얘는 지금 90 나오는 것까지 괜찮죠? 아 근데 이걸 x라고 보기엔 좀 그렇다. 왜냐면 그냥 9개 평균이니까. 따라서 x바 1이 얘는 2x라고 하지 말게요. 그냥 x바 1이라고 할게. 그렇죠? 90. 그렇죠? 얘가 지금 90이야. 다시 한번 요게 표본 평균이에요. 내가 구한 표본 평균. 9명 조사해봤더니. 그러면은 모집단에 대한 정균표를 알 수 있어요? 아, 모르죠. 전혀 몰라요. 지금 얘는 모집단이 뭐 개체수가 충분히 많다고 칠게요. 얘는 평균도 모르고요. 표준 편차도 몰라요. 근데 이걸 추정해야 돼요. 9개 뽑아낸 상태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당연히 추정을 하려면 내가 뽑아낸 9개짜리 표본 평균을 가지고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추정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표본의 크기가 9짜리 표본 평균이 정규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x바는
이걸로 뽑아낼 겁니다. 평균은 m이 될 거예요. 표준 편차는 루트 n이 3이니까 3분의 시그마로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얘는 더 이상 쓸 일은 없다 그랬어요. 90을 갖다가 이 정규분포 안에서 m 값을 추정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알았어, 미안해. 자, 그래서 얘는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요. 이 시그마를 구해야 돼요. 결국엔 얘를 알아야 얘를 구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어디서 들어간다고요? 표본 표준 편차로 대신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개의 표준 편차를 구해내야 돼요. 근데 9개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원래 표준 편차 정의가 뭐예요? 원래 표준 편차의 정의. 분산을 구해봅시다. 분산의 정의는 뭐예요? 얘는? 그렇죠.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것 뿐인 거지. 이산확률 분포 쪽에서는. 실제로는 뭐가 정의가 맞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편차 제곱을 일단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각각의 값에서 90을 다 빼주는 거예요. 평균을 빼면 편차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빵 10, 10, 10,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분산을 구하려면은 이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건 지금 편차고요. 이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평균을 구한다는 거는 싹 다 더해서 전체 도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00, 800. 자, 그럼 원래는 몇 수로 나눈다고요? 9로 나누는 건데 이걸 9로 나누면 모분산하고 오차가 좀 더 크다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지긋지긋하게 많이 조사해 보니까 얘를 9로 나누는 것보다는 8로 나눴을 때가 좀 더 오차가 적더라. 8로 나눴을 때, n-1로 나눴을 때 오차가 좀 더 적더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물어봤어요. 저기 통계학 석사까지 한 분한테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그 분야마다 다 다르대요. 어디는 n으로 나누고 어디는 n-5로 나누고 어디는 n-4로 나누고, 그러니까 좀 튀는 값들이 많이 나오는 데들 있죠. 이런 데는 약간 조금 n-5로 좀 크게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분야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실제로 논리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은 n-1이 좀 더 정확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실제로 오차가 좀 더 적기 위해서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n-1로 나눴을 때가 진짜로 오차가 좀 더 적어요. 분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교육과정도 그냥 n-1로 쐐기를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데 교육과정상 뭐냐, 실생활에서는 n으로 나누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n-1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백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모분산하고 비슷한 거. 왜? 갖다 쓰려고 하니까 비슷한 걸 갖다 써야지 안 비슷한 거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딴 거 더 비슷한 걸 찾아서 하면 되겠지. 딴 게 아예 없잖아요. 딴 게. 이거를 대신 쓸 수 있을 만한 다른 게 아예 없어요. 그래도 얘를 표준 편차를 구해놓으면 둘 다 표준 편차니까 완전 딴소리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비슷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갖다 써봤더니 괜찮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갖다 쓰는 것뿐. 그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얘는 9가 아니고 8로 나눈다. 그러다 보니까 100으로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표본 분산에 대한 표본 표준 편차, 여기 그냥 10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 10. 사실 내가 딱 여기까지만 계산해봤어. 뒤는 어차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3으로 나누는 거여서 미안해. 그래서 여기가 10으로 바꿔 쓴 거예요. 갖다가 쓰자. 대신 쓴다. 왜? 못 구하니까. 그나마 얘는 표준 편차라는 의미라도 좀 비슷하니까. 그리고 막상 써보니까 괜찮아서.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3분의 10이 되니까 이걸로 추정한다면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90점에서부터 3분의 10만큼 2배씩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그렇죠? 2배씩 빼고 더한 범위 안에.
그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추정 구간은 90 빼기 3분의 20에서 90 더하기 3분의 20 사이일 확률이, 이거 안에 존재할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신뢰도라는 의미 자체가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인 거예요. 괜찮죠? 그게 신뢰도. 한마디로 5%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 5%는 왜 나오는 거라고요? 그 5%는 이 Z에 의해서 나온 M 빼기 2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M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 안에 표본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잖아요. 이 밖에 있을 확률이 지금 5%라는 거야. 표본 평균이 이 구간을 벗어나 버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니까 표본 평균이 이 안에만 있으면은 걔로부터 나온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라서 5%가 그대로 오차로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차를 줄이려고 99%를 가면은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신뢰관이 길어지는 효과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게 마지막 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수능에서. 아직까지 n-1로 나누는 게 수능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사용한다라는 거에 대한 것도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요. 대신 사용, 수능에 나온 적은 있구나. 대신 사용한다라는 건 많이 나왔죠. 미안해, 이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대신 쓴다라는 거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신 쓴다라는 걸 모르고 있어도 답내는 데 지장은 없어요. 왜? 표준 편차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모표준 편차로 착각하고 문제 풀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본에 관련된 별량이 다 나와 있으면은 그때 나오는 표준 편차를 갖다 쓴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돼버려요. 괜찮죠? 그래서 짜임새게 다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뭐 우리가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이건 좀 지울게. 이거 어차피 답이었고요. 확률 분포는 첫 번째 별량을 나열하는 거. 이게 제일 무식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별량들 다 나열하는 거. 그 다음에는 확률 분포 표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 이게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이산확률 분포는 표로,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로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는 확률 함수를 사용하는 거. 그렇죠. 어차피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분포 표 안에 있어요. 그렇죠.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분포 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표 안에 k번째일 때의 그 확률, 그게 어차피 확률 질량 함수잖아요. 그렇죠. 요거 아니 뭐 그냥 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아니면은 연속 확률 분포 그래프에 관련된 거, 얘도 어차피 그래프 안에 확률 밀도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정기분포 곡선 자체도 어차피 확률 밀도 함수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한 확률 분포. 특수한 확률 분포가 두 종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항 분포, 그죠? 이산 확률 분포에서 나오는 특수한 분포. 그래서 시행횟수와 성공 확률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다 나왔어요. 확률 질량 함수고 확률 분포 표고 다 나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특수한 분포가 정규 분포. 그래서 얘는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아예 확률 밀도 함수가 다 나온 거죠. 그래프까지 다 그려지는 거. 그래서 짧게 퉁쳐서 쓸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요거는 쓸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별량들이 일일이 다 나열되어 있는 거. 근데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별량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표본 별량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표본 별량을. 그래놓고 알아서 추정하세요. 이거예요. 알아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괜찮죠? 오케이. 미안해. 제일 어려운 걸로 했어. 나중에 아마 또 괜찮은 문제 비슷한 걸로 몇 개 더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추정은 됐고요. 잠깐만. 굿.
이제 봤어. 미안.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아까 했었던 거 65번 요거 하나만 다시 마저 후딱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차이가 좀 보이죠? 맞아. 오케이. 아까 했던 거. 오케이. 이름은 이건 어떻게 응? 100대? 아 이거 아니다. 이건 표본의 크기지? 이걸로 볼 수 있으니까 응. 이걸로 표준편처럼 친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 있고 그러면 이거를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이거의 표준 편차가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거를 아니, x바의 표준 편차는 아니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 헷갈리면 안 돼. 표본 표준 편차랑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어쨌든 100대를 뽑아서 나온 표준 편차가 이거잖아요. 응,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이건 지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착각한 거라니까, 이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다 붙여야 돼요? 아니, 500은 무표준 편차로 대신 쓰는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걸 루트 n으로 또 나눠야 돼. 그러니까 50으로 써야 돼. 50. 500이. 이거를 이미 100개를 뽑아서 써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무표준 편차보다 루트를 치는 건 알겠는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하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또 루트 n으로 또 나눠야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아니,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애초에 딴 데 있는 애야.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3개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퉁이 쳐지고 응. 이거를 또 이렇게 하려면 응. 근데 이거 그러면은 100개로 했는데 이것도 100개로 만든 거잖아요. 아니 100개란다. 이것도 100개로 만든 거잖아요. 응. 다시 똑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되지. 맞잖아요. 완전 다른 거라니까. 모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는 완전히 다른 거야. 아니 근데 왜 저건 또 N으로 나오는 때 그러면 루트 n으로 왜 나누고? 자 이걸 헷갈리시 왜 루트 N으로 나왔죠? 이제 다 헷갈린다 이제. 그게 모집단과 표준집단의 관계. 그거 안 헷갈리려고 저것만 지난번에 계속 설명한 거지. 표본 아니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 말하는 거예요? 그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x바의 표준 편차. 자, 무집단이 있고 표본 평균이 있고 표본 평균에 뭐뭐가 있는 거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그냥 저거 외워라. 그치? 쟤는 어쩔 수 없어 배워야 돼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네. 저걸 단순 암기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였고. 예시를 들었는데 S제곱은 예시를 들어서 하지 않았어요. 아 모르겠다. 아니야. 화이팅. 자, 미안. 그래서 65번은 마저 마무리 좀 해볼게요. 65번.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한 번만 정리하면은 다시는 안 틀려요. 진짜로. 완벽하게 한 번만 정리하면은 다시 한번 모집단 일부 뽑아낸 표본, 내가 뽑아낸 표본, 그 다음에 표본 집단. 이거 3개 다 구분해야 됩니다. 3개 구분해야 돼요. 얘는 표본이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괜찮죠? 그죠? 다만 여기서는 대표값들로만 변수로 잡다 보니까 x바가 변수로 나오는 것 뿐인 거고, 여기서는 그 평균 하나 값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거는 스몰 x바로 요새 많이 쓴다고 얘기했어요. 요거 말고 얘는 분산 표준 편차까지 다 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분산 표준 편차 안 쓰냐? 아니, 얘는 대표값의 확률 분포만 중요한 거라서 그렇죠.
왜? 어차피 얘 정규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라서 그래요. 이게 어떤 정규분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알기 위해서. 그렇죠? 표본의 크기가 n개짜리. 자, 그리고 얘도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모르니까 갖다가 쓴다. 그렇죠? 다만 요구할 때는 n-1로 나눈다. 그렇죠? 요거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미 추출한 100대의 수명이 표본 평균 x바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표준 편차가 지금 500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이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로 대신 쓰겠고요. 대신 쓰다 보니까 얘는 루트 n, 루트 n이니까 10이죠. 그래서 얘는 50으로 쓴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x바는 어차피 이 정규분포 안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95%로 추정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1.96이에요. 0.95. 자, 요거를 정리해서 나온 값이,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뭘 쓴다고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 모 평균의 값을 빼주고 50을 날린 거. 그죠? 표준 편차. 그죠? 이게 지금 표준화된 거지. 이거의 표준화 상태잖아요. 얘 값은 어차피 이 변량값 중에 하나니까 그걸로 추정해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m은 어디서 끌고 온 m이냐?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부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걔의 1.96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m이 있을 텐데 이때 m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요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괜찮나요?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서 원래는 모 평균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거 뽑아내고 역할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뽑아내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평균의 평균을 추정하는데 그게 모평균과 똑같다 보니까 결국엔 모평균을 추정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냐가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렇죠? 명백한 스토리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가 C죠? 이게 C. 그러면은 C의 값은 얼마? 98. 그렇죠? 98. 그러니까 이 C가 아니라서 196은 아니에요. 이 C는 아니라서. 김 C인가? 미안. 자, 그러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로 마저 한번 가봅시다. 실내 구간의 길이. 자, 마지막 요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 딱 얘밖에 없어요. K랑 M밖에 없어요. 어차피 시그마는 못 건드립니다. 그렇죠? 시그마는 못 건드려요. 자, 그러면은 유형 8번에 대한 걸로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68번을 그냥 한번 차근차근 같이 보면서 가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 추출해서 모평균 추정한다. 자, 기억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결국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괜찮죠? n분의 모분산입니다. 그렇죠? n분의 모분산. 자,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줄어들죠? 괜찮아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반비례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반비례 함수는 x분의 1 함수예요. 그렇죠? 이거 반비례 함수예요? 이거 반비례 아니에요. 얘는 반비례 아닙니다. 얘만 반비례예요. 2배가 되면은 2분의 1배가 나와야 돼요. 4배를 넣으면 4분의 1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좀 바뀌어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맞아요? 얘는 안 돼요. 이건 반비례가 아니에요. 괜찮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장난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그건 너무 쪼잔하니까 솔직히 그렇게까지 장난칠 것 같지는 않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 번만 볼게요.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99% 신뢰 구간과 95% 신뢰 구간을 놓고 보면은 99% 신뢰 구간이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이게 만약에 다른 표본이면 어떻게 돼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서로 완전 딴 데 있으면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뭐 X가 있고요. 뭐 얘는 어차피 중요하지는 않아요. 모집단에 관련된 거. 근데 여기서 두 개를 뽑았어. 표본의 크기만 똑같은 거라고 칩시다. 표본의 크기가 뭐 둘 다 100개라고 한번 쳐볼게요. 똑같아요. 근데 이때 뽑아낸 표본 평균 X바 1, X바 2라고 할 때 동일한 표본이면은 표본 평균이 똑같잖아요. 다른 표본이면 표본 크기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생뚱맞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빵점부터 100점 사이에서 표본 평균이 10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완전 잘못 뽑아가지고 저기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지역에서 후다다닥 보면 50점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70점 나왔는데. 그죠? 미안해. 뭐 뭔가 좀 지역 불균형을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자, 아무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지는 얘로 뽑아내는 추정 구간. 어차피 표준 편차는 똑같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추정 구간이 대충 어떤 느낌으로 나와요? 70점을 근처로 해서 나와요. 70점을 뭐 여기서 70점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이 구간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X바 1을 기준으로 만든 거고, 얘는 50이기 때문에 추정 구간이 뭐 50점 근처에서부터 나오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99%로 추정했고 이게 95%로 추정했다.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넓어요. 넓지만 완전히 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동일한 표본 안에서 이걸 99%랑 95% 두 개로 간다 그러면은 70점인 건 똑같기 때문에 95%면 무조건 노란 거 안에 포함돼요. 괜찮죠? 혹시 무슨 뜻이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표본이기 때문에. 다른 표본이면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다시 한번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배의 신뢰 계수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게 될 텐데 신뢰도가 일정하대요. 신뢰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신뢰 계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관의 길이는 짧아진다? 그죠? 길어져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뭐 스텝 2에 있는 거 하나만 해볼게요. 그나마 좀 괜찮은 게 71번이라서 그걸 한번 봅시다. 71번.
그냥 약간 개념이 약간 궁금한데요. 그냥 표현의 개수가 적으면 여기 부분이 길어지는 거고 표현이 많을 때가 아니야 이게 표현이 많을 때가 이쪽이 길어지는 거고 표현이 적을 때가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잠깐만. 표본의 크기가 많을 때가 요거. 예. 그지? 요거고 표본의 크기가 적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지금 표본 평균의 정분포 얘기한 거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내 기간이 똑같아도 이쪽이 훨씬 좀 더 길어지는 거고. 그치. 훨씬 더 길어지죠. 왜냐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니까. 예. 기념적으로 약간 헷갈려가지고. 그치? 그렇죠. 루트 n분 n이 커지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더 작은 거라서. 그때 딱그 공식만으로 여기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렇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얘는 어차피 이거 다 똑같고 표현 효과가 다르니까 같은 거. 얘가 짬이야 할 때 얘는 그 표본 그 표준표가 이거고 얘가 이건데 표본의 수가 얘가 지금 4배가 많으니까 얘는 나도 이해해줘야 돼. 그런 식으로 쳤을 때 얘가 더 길어. 얘랑 봤을 때는 B랑 D 얘가 나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D 대 5니까 얘가 더 D가 더 긴 게 맞는. 정확합니다. 오케이. 잠깐. 오케이. 90입니다. 잘했어요. 미안. 하나가 틀렸어. 오케이. 괜찮아? 네. 오케이. 제가 그렇게 반대로 봤어요. 아, 얘를 길다로 보고. 네. 화이팅. 오케이. 질문이 왔을 때 물어보지. 이따가 하셨다. 별로 안 헷갈리는구나. 크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모집단이 어떻게 있는데 그때 얘는 표본 평균이 175가 나오게끔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뽑은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 NAK가 100개를 뽑았어요. 그때 표본 평균 그냥 편의상 A바라고 할게요. A바 1. A바 1이 지금 175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이걸로 뽑아낸 표본의 크기가 100개짜리인 표본 집단. 그냥 이쪽으로 갈게요. 왜냐면 이게 4개나 써야 돼가지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100개짜리인 아예 표본 집단에 관련된 정규분포를 놓고 본다면 그때 걔를 A바라고 쳤을 때 평균이 모르죠. 이거는 그냥 무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때 나온 분산이 36이니까 여기에서의 S가 지금 6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표준 편차에다가 갖다 써놓고 걔를 다시 루트 n으로 나눈 거니까 10분의 6으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얘가 지금 10분의 6. 자, 그럼 마찬가지로 B를 뽑아낸 상태다. 그럼 B바 1이 지금 175로 나오겠고 지금 표준 편차가 S는 4로 나오니까 요거 지금 400개짜리잖아요. 이 표본 집단에 관련된 정규분포가 N, M, 어차피 평균은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요걸 갖다가 쓴 거 4를 갖다가 쓴 거를 루트 N 20으로 나눈 거라서 얘는 0.5인가? 그래서 20분의 4, 5분의 1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C1도 지금 175로 나왔는데 여기서 S는 4. 이거는 또 표본의 K가 400짜리로 뽑았기 때문에 표본 집단에 관련된 C바 M 그 다음에 얘는 또 5분의 1이 될 거예요. 아, 표시가 똑같네. 그렇죠? 그 다음에 D바 1 얘가 지금 170이고요. S가 지금 5로 나오고 있죠. 표본의 K가 100으로 나왔으니까 이때 나오는 표본 집단. 그죠? 이거 표본 집단이 다 달라요. 표본의 크기가 다르면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때 나오는 게. 자, 얘는 지금 m에다가 루트 n이 10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기억에서 B와 C의 실내구간의 길이는 같다. 실내구간의 길이니까 B랑 C를 놓고 봤을 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만 똑같으면, 그리고 실내도가 똑같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똑같죠? 실내구간의 길이는. 그렇죠? 기억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내구간의 길이는 2배의 실내계수, 뭐 이때 1.96을 쓰라 그랬으니까 실내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로 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A의 실내도 95%의 실내구간의 길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LA 가입이 미안 이렇게라고 하면 자, 그래서 LA라고 한다면 A에 대한 실내구간의 길이죠. 95%니까 얘는 2배 실내계수,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죠? 이걸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C의 실내구간의 길이죠. 얘는 99%가 실내계수는 지금 2.58로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5분의 1로 들어갑니다. 뭐야? 짧다. 잠깐만. A랑 C죠. 3배인데? 그죠? 얘가 3배가 되는데 얘는 3분의 1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더 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의 길이가 짧지가 않네요. 그렇죠? 3배 차이가 안 나서 실내계수가. 자, 그 다음에 B의 실내도 95%, 그러니까 LB는 2배의 95%니까 1.96 곱하기 아까 B 어디 있었는데? 그쵸? 5분의 1 이걸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D의 실내 구간의 길이, 얘는 2 곱하기 95%니까 어차피 1.96으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D의 실내계수 2분의 1로 나오니까 이게 다 훨씬 크죠? 그죠? 이쪽이 무조건 더 깁니다. 그래서 얘가 이보다 짧다라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해. 이게 스텝 3까지도 한 문제 정도 좀 풀어볼까 했는데 아까 전에 테스트 퀴즈 한다고 시간이 좀 들어가가지고 그냥 끝까지 다 숙제로 갈게요.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와, 끝났다. 저 이산항률 분포는 필요한 경우들에 한정해서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해 줄게요. 다 푸는데 낼까요? 내도 돼요. 채연아 고생했어. 안녕. 오늘 이해 안 된 거 있었니?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자, 또 낼 사람. 오케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채연아 안녕.